종단의 화합과 안정에 집중했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취임 1주년을 맞으면서 앞으로는 종단이 추진하는 각종 불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강화도 전등사의 삼랑선 역사문화축제가 취소되는 등 불교계 행사와 축제가 잇따라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2급 승가고시가 치러진 중앙승가대를 방문해 짜임새 있는 승가교육 현장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기차여행과 함께 산사에서 가을 단풍을 즐기는 이색 템플스테이가 펼쳐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의 연중기획 불자열전, 오늘은 김재담 전 중앙대 불교동문회장을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임기 초반 종단의 화합과 안정에 집중했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이제는 종단이 추진하는 각종 불사에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BBS 뉴스가 원행 스님 취임 1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집권 2년차를 맞는 원행 스님 체제의 36대 집행부 앞에 놓인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조계종 36대 집행부의 첫 해 키워드는 소통과 화합을 통한 안정으로 요약됩니다. 집권 2년차를 맞는 원행 스님의 종단 운영 기조는 종단 안정을 토대로 한 불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특히 종단의 최대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인 12.7 법당 기념관 건립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조만간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매입이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어 왔던 12.7 법당 기념관을 구체적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불사 계획이 수립되면 종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단의 위상을 한층 높이겠다는 원행 스님의 원력에 발맞춰 조계종은 세종, 위례 신도시 등 거점 지역 포교 활성화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화유산 보존센터에는 6억 1,290만 원 정도가 전출금으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불교문화홍보체험관 세종시에 건립 예정인데. 종단 주요 불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원행 스님이 첫 발을 내디딘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성공적인 안착이 관건이란 지적입니다. 전 집행부와 차별화된 사업인데다 이 불사에 집중하기 위해 핵심 기구인 백년대계 본부를 새롭게 재편한 점 등이 원행 스님 체제의 초반 평가를 좌우할 1순위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백년대계 본부는 다음 달 원행 스님이 참석하는 전국 교구본사 순회법회를 기점으로 불사에 필요한 여건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결국 이들 교구본사 사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성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원력보살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종단을 비추는 햇살입니다. 100만 명의 원력보살이 힘을 모으면 100만이 1000만이 되고 우리는 찬란한 부처님 세상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에 있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 인사도 관심입니다. 종단의 중점 과제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원행 스님의 의중을 잘 아는 인사들을 곳곳에 포진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를 비롯한 불교계 오랜 현안들을 관계 당국 그리고 정치권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주목됩니다. 총리실에서 직접 주관하는 그런 불교 대책을 우리 불교하고 함께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총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원행 스님은 이러한 종단 운영 구상을 다음 달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는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불교계 행사와 축제 등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강화도 전등사 일대에서 다음 달 5일부터 13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는 강화의 양돈 농장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사례가 나오면서 올해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는 올해 공존을 주제로 강화도의 역사와 불교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체험과 음악회, 미술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도 어제 화정공원에서 가질 예정이던 세계 문화유산 축제와 가을 산사음악회를 취소했습니다. 평택 수도사는 다음 달 5일 경내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2회 원효 학술대회를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당분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의 승납 20년 이상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자격시험인 2급 승가고시가 중앙승가대에서 치러졌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취임 이후 처음 승가고시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응시 스님들을 격려하고 짜임새 있는 승가교육 현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의 신임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종단의 승가 기본 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를 찾았습니다. 승납 20년 이상의 비구 66명, 비구니 36명 등 모두 102명의 스님들이 응시한 2급 승가교시 현장을 직접 참관하기 위해서입니다. 진호 스님은 고시위원장 지한 스님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승가교육 내실화의 대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현장이 현실에 가장 합리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 조언을 좀 해주시고 또 그런 대안을 또 같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곧이어 승가고시의 시작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고 각 고사장마다 열띤 설법 시연이 펼쳐졌습니다. 고시위원장 지한 스님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제1 고사장에서는 도암 스님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유족들을 대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바로 옆 고사장에서는 동국대를 졸업한 뒤 복지 현장에서 10년 동안 일하고 있는 비구니 동건 스님이 사부대중이 함께 전법의 길을 걸어가자고 설법했습니다. 방금 설법을 하고 나온 상황이라서 합격을 해야 좋겠죠. 네, 만약에 2급을 이제 하게 된다 하면 앞으로 제가자들뿐만이 아니라 직원들도 이런 부처님의 법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설법 시험이 치러진 교실 바로 아래층에서는 SNS 등 인터넷 시대의 포교 방한과 헌법재판소의 낙태 헌법 불일치 판결 등에 대한 논술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승가고시 현장에서 진호 스님은 스님들의 수준 높은 답변에 만족감을 드러내면서도 더욱 향상된 교육체계 마련을 위한 의지도 다졌습니다. 현재 교육받고 있는 그 내용들을 좀 더 이제 그 현실적으로 그 내실을 좀 많이 기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인 그런 교육 학습장들이 지금 조금 재구성을 해서 좀 더 짜임새 있는 그런 이제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심도 있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2급 승가교시 합격자들은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덕, 해덕 법계를 품수받을 예정입니다. 스님들이 시험을 통해 전법과 초발심을 되새기는 현장에서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승가교육 내실화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서울 봉은사가 산문을 연 지 1225주년을 맞아 사찰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알리고 창건 당시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축제회장을 마련합니다. 봉은사는 내일 오전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5회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여는 데 이어 경내 주차장에서는 행복 나눔 바자회가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또 내일 저녁 7시 열리는 산사음악회에서는 김은국, 웅산 등 대중가수들과 비파명인 노장청, 국악신동 송수우, 봉은국악합주단 등의 무대가 마련됩니다. 이어 전통혼례와 찻자리 경연대회, 돌강연회 등이 차례로 진행되고
다음 달 6일 오전에는 생전 예수제 회양법회가, 7일 오전에는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수륙대제가 각각 봉행됩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가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 등과 함께 승병장으로 활동한 영규대사 순국 427주기 추모달의 문화제를 봉행했습니다. 달의 문화제에는 충남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 묘역에서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해 말사 스님들과 공주 시민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봉행사에서 내년에는 영규대사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영규대사를 재조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제는 영규대사의 위패를 모신 연을 영정각에 이윤하는 것을 시작으로 종사 영반에 이어 국악과 무용이 어우러진 문화행사로 이어졌습니다. 유튜브로 대표되는 1인 미디어 시대,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불교 포교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시급한데요. 조계종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마련하고 불교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SNS 전문가 양성에 나서는 등 미래 세대를 겨냥한 뉴미디어 포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누구나 자신만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열풍은 이제 우리 시대의 대세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른바 뉴미디어가 현대인들의 중요한 소통 창구로 자리 잡으면서 불교 포교에도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가 쉽게 다가가려면 유튜브 중심의 1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존의 그 언론이나 방송이나 뭐 신문이나 이런 곳은 사회적 영향력이나 파급력은 상당히 크지만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1인 미디어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 나를 원하는 뭐 형태로 얼마든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1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조계종도 뉴미디어 포교를 통해 미래 세대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조계종 포교원은 신행과 수행, 포교와 불교 문화 등을 담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이나 팀으로 참가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은 60초 이내, 유튜브용은 3분 이내로 제작해야 합니다. 영화와 연극, 광고, 애니메이션 등 어떤 형식이든 관계없이 포교와 불교 문화, 불교 청년과 대학생의 활동, 신행 또는 수행을 담은 영상과 독립운동 사찰 탐방 등의 테마가 있는 불교 영상을 제작하면 됩니다. 심사를 통해 대상에는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50만 원과 2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응모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5일 수상자를 발표하고 오는 11월 2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뉴미디어 또는 SNS, 이런 핸드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간의 삶과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미디어 포교라고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그러한 시대, 그러한 절대적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계종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활용한 불교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최근 서울 봉은사 명상지도법사 도연스님 등 7명을 불교 크리에이터 1기로 위촉하고 다른 종교에 비해 부족한 불교 관련 뉴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 적극 보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공익방송 BBS 불교방송도 뉴미디어 환경에 맞는 콘텐츠의 생산과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불교의 큰 스승 경봉스님의 가르침과 일대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10부작을 제작해 불교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였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지난해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방영된 애니메이션 고승열전 경어대선사에 이어 시즌2 형식으로 경봉대선사 편을 제작했습니다. 잘 만들어진 콘텐츠라는 막연한 개념보다는
수용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콘텐츠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뉴미디어 시대, 미래 세대를 겨냥한 불교 포교 전문가 양성과 양질의 콘텐츠 발굴을 위한 노력들이 한국 불교의 경쟁력 강화에 얼마만큼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재단법인 BBS 불교방송 이사장 종화 스님이 당분간 불교방송 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어제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제107차 회의를 열어 선상신 전 사장의 임기 만료로 인한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해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이사장 종화 스님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BS 불교방송 차기 사장은 대한불교진흥원이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한 뒤 2명의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불교방송 이사회가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이사 임기가 만료된 영배 스님 후임으로 현문 스님을, 성타 스님 후임에는 성행 스님을, 문덕 스님 후임에는 월장 스님을 선임하는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이사회에는 이사장 종화 스님을 비롯해 범해, 종호, 일감, 월장 스님 등 이사 12명이 참석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요즘인데요. 고요한 산사에서 절정에 이른 가을 단풍을 즐기고 기차 여행의 추억도 쌓을 수 있는 이색 템플스테이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에 어디든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요즘. 오색 단풍 만연한 가을 산사에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코레일 관광개발과 함께 템플스테이와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1박 2일 템플스테이 기차여행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템플스테이 기차여행은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그 지역에 이제 숨겨진 그 관광지를 이제 둘러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또 구석구석에 있는 관광지를 같이 여행하면서 그렇게 떠나는 거는 이런 기차여행이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템플스테이 기차여행은 오는 11월까지 단풍명소와 연계된 전국 7개 사찰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여행에는 상사화로 유명한 고창 선운사, 가을 나들이의 대표로 꼽히는 공주 갑사, 토암산 자락의 경주 불국사, 단풍길로 유명한 예산 수덕사 등이 대표 코스에 포함됐습니다. 템플스테이에서는 예불과 명상, 108염주 만들기와 같은 기존의 익숙한 프로그램은 물론 지역 대표 관광지에서 특색 있는 테마 여행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33곳의 관음성지 가운데 낙산사, 동화사, 송광사의 단풍 시기를 연계한 사찰 순례 여행은 단연 압권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9월에는 이제 상서화로 유명한 선운사로 떠나게 되고요. 10월에는 이제 추갑사로 유명한 갑사로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송광사, 낙산사 이런 쪽으로 해서 쭉 7군데를 준비를 했습니다. 33 관음성지 순례는 기존의 외국인 중심으로 기획한 테마 여행이었으나 내국인 순례 여행 수요가 늘면서 기차 여행 프로그램으로 출시됐습니다. 전국 명승지를 둘러볼 수 있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는 불교문화사업단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33 관음성지는 주로 이제 초창기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그 저희가 지정한 33군데 33 관음성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내국인들한테도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서 내국인들이 문의가 많이 있었고요. 올해부터 이제 내국인들을 위해서 인장첩을 만들고 각 사찰별로 단풍 개화와 절정에 맞춰 템플스테이가 열리는 만큼 산사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회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 불자들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58번째로 김재담 전 중앙대 불교동문 회장입니다. 김봉래 기자가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집안 4대가 돈독한 불자 가정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김재담 전 중앙대 불교 동문회장. 만해 스님의 제자인 춘성 스님 문화에서 출가 구도자의 길을 걸었던 조부와 젊어서부터 대한불교 청년회 활동을 했던 부친, 그리고 중앙대 불교학생회 동아리 활동에 매진한 본인에 이어서 아들은 고려대 불교학생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깊은 불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0년 전통의 중앙대 불교학생회에서는 10년간의 동문회 총무와 3년간의 동문회 회장을 거치며 매달 한 번씩 봉행하는 동문법회 정착에 기초를 쌓았고 제1회 대불련 총동문회 전국대회에 최대 인원이 참여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2002년부터 자신만의 사업을 꾸려가고 있는 김재담 전 회장은 불교 자체가 행복을 주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저는 중앙대학교 화공과를 나온 게 아니라 중앙대학교 불교 동아리를 나왔다. 복잡다단한 시대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교리와 이 생활 방편을 제시하는 종교는 사실 불교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 공부를 더해 그야말로 불교가 가장 현대 과학과도 어울리고 타당하다는 확고한 신념을 얻었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 남도 사찰 순례를 하다 불국사에 들러 조실이던 월산 스님으로부터 직접 수계를 받았던 은혜가 컸기에 그만큼 자연히 수행과 회양의 마음이 샘솟는다는 김재담 회장. 만나는 인연마다 불심으로 대하며 모든 일이 순리적으로 풀려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가구는 이제 마음 가꾸기인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자신의 그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가꾸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그 모든 그러한 것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가꾸기를 실천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매일 경전 한 구절씩 법보시를 실천하기도 했다는 김재담 회장이 가장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경구는 원효 스님의 심생즉 종종법생, 심멸즉 종종법멸. 일체 유심조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보여준 원효 스님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습니다. 저희 그 종고모가 저랑 한 4살 차이인데 대학 졸업하고 유럽에 독일에 유학을 가셨는데 깜짝 놀랐대요. 거기는 원효학 강의가 커리큘럼에 있더랍니다. 우리 대학이나 이런 데서 우리 젊었을 때 그런 거 배웁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우리에 대해서 무지하다. 우리는 풍부한 유산과 자산을 갖고 있는데 너무 공부 안 한다. 탈종교화 등 악화되는 종교의 재반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경쟁력을 확신하며 불교 발전에 대한 나름의 비전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젊은 불자들, 우리 불자들은 할 일이 오히려 많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속의 역할을 분담을 하고 투명한 회계와 조직 운영을 통해서 운영이 될 때 저절로 신도가 모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가꾸고 은혜에 회양하고 있는 김재담 회장의 삶은 그야말로 불자의 모범 사례입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노사가 최근 태풍 피해를 입은 경남 밀양 산내면을 찾아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는데요. 모든 임직원들의 급여 반납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해 창립 10주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손으로 주무르고 토닥토닥 두드려 어르신들의 뭉친 어깨를 풀어줍니다. 몸은 힘들지만 얼굴엔 웃음꽃이 절로 핍니다. 다른 한켠엔 건강 상담과 미용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하면서 탄생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노사 공동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습니다. 올해는 최근 태풍 피해를 입은 경남 밀양시 산내면을 찾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좀 피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부산 앞바다를 지나가면서 우리 산내 돌풍으로 이렇게 사과를 많이 떨어뜨리고 또 나무도 부러지고 이렇게
상당히 또 낭패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LH 임직원들은 지역 주민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의료 진료를 비롯해 장수사진 촬영과 응급처치 교육 등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여기 어르신들께서 너무나 기뻐해 주시고 또 저희를 다 예쁘게 봐주셔서 저희도 봉사활동하면서 너무나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매년 이렇게 지역 어르신들 찾아뵙고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LH 노사는 또 지역 내 의료시설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임직원들의 임금 반납금으로 조성한 LH 상생기금으로 가정상비약과 건강간식 세트를 전달하고 경로당 32곳에 안마의자를 기증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저희 LH 노사가 함께 조성한 성금으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 이 노아사는 또 때로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여러분들이 직접 또 시간 내주셔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희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LH 직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오카리나 합주, 밴드 공연을 선보이며 지역 주민들을 응원했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오늘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취임한 지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원행 스님은 불과 1년 전 혼란스러운 종단 상황 속에서 출마를 내 선거를 통해 당선됐습니다. 소통과 화합, 혁신을 기조로 내세운 조계종 36대 총무원은 현재 100만 원력 결제 불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루 100원 이상을 보시하는 100만 명의 원력으로 경주 남산 마애불상 복원 등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28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